인권에서 오셨습니까? 인권? 여기서 오세요. 잠깐만 들고 있어봐. 열라. 열난다고?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우주적인 대스타 정진성님의 기타 반주에 맞춰 힘을 위한 행진곡 힘차게 부르면서 경배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 여러분, 저희 경찰은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도로 나는 열심히 찍어. 제한통을 따라 마을에 가는 공간에서 시위를 마쳐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 조용히 해라! 도로 정관에 삼가 주시고
제한 통보에 따라 도로방 마을회관한 마당에서 적법한 집회 시위를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2번 있는 경찰과 대치쪽에서 또 우리의 소리를 내야 하고 현 정부가 하는 이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워야 하기에 거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게 몸 상하고 마음 상한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부당하고 불법적인 그 사드와 이 땅에 필요없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하루속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하루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한반도 평화 기도문 혼자 다 읽겠습니다. 가능하신 하나님, 주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오니 기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전쟁을 일삼는 강대국의 교만한 콧대를 꺾으시어 제국지의 야명을 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전쟁의 위협에서 구원하소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주께서는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셨나이다. 기온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적폐 세력의 음모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정의로운 새 시대를 열어주소서. 화해의 그리스도 예수님, 주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나이다. 기원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북녘 동포와 화해하게 하소서.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남북이 하나 되어 화목하게 하소서. 평화의 주 예수님, 주께서는 주님의 평화가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고 하셨나이다. 비온이 무사람의 전쟁 무기로 참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평화를 힘쓰는 성주 김천 주민들과 원불교 신자들과 그리고 이곳에서 늘 함께 모이는 이들을 기억하소서. 주여 평화를 일구는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자매와 형제가 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한데 힘을 모아 불의와 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네, 성경에 요한복음이라고 복음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이 꽤나 깁니다. 그 꽤나 긴 본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사람에 앉게 하라 하시고 그곳에 풀이 많아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이더라. 예,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묻되 우리가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십니까?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3절 생명이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원히의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집회 참가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저희 경찰은 적법하고 허락할 평화적인 수 집회 있는 사람이 시위를 아니고야 최대한 아무도 보장하겠습니다.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현재 진행 중인 도로점과 같은 불법 행위는 삼가주시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는 되게 긴 본문입니다. 그 본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본문이 하나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그리고 수많은 보장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당연히 아는 아까 읽었던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습니다. 도로가 마을가나 마당에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 때 제자들은 방황하고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남자만 5,000명 정도 되는, 다하면 한 20만이 넘는 인파 속에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하나가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 숨어져 있는 건 뭐냐 하면 그 어린아이 도시락 그냥 혼자 까먹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뒤에 가서 나 배고프니까 혼자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의 것을 내놓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5,000명이 먹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해 보이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이렇게 갖다 놓으니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떼어서 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찾습니다. 이제 주님이 떠날라 하니까 주님 가지 마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기적을 본 게 아니라 먹을 것을 봤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있으면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땀 안 흘려도 되겠다. 즉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하겠다. 그러니 여기 계속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뒤에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러려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되게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더 가면 구약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그냥 가서요. 아침에 가면 하늘에서 먹을 게 이렇게 쑥 내려요. 그래서 그걸 걷어다 먹었어요. 그걸 그냥 만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달고 뭐지 이게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먹어요. 근데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나가야 돼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갑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나가갖고요. 화요일날 먹을 것까지 갖다 놓고 쟁여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요. 못 먹어요. 매일 나갑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나가서 이틀치를 갖고 오면 토요일 하루만이 안식일날 쉬어야 되니까 그때만 이틀치를 갖고 오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계속 싸놓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그것이 있는데 근데 누군가가 내가 먹을 거 하루치를 더 싸놓으면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하루치를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흔히 얘기하는 돈의 논리이고 힘의 논리인 겁니다.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지면 힘없는 사람은 그만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 나라의 패턴이기도 하고 요즘 사회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올 초에 작년부터 대한민국에서 5만원짜리가 나온 이래 5만원짜리 가장 적어서 은행 CD기에 5만원짜리를 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만원짜리를 누군가가 가득 싸놓으면 필요할 때 당장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얘기를 더 합니다. 자기가 온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우리 선조들은 기독교인들을 10인종이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집회참가자 여러분, 피를 먹는다? 여러분들은 현재 도로의 한자 전철 이렇게 얘기를 집회를 합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도로 정과의 그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살과 피를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옛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와 같지 않다. 그들은 그거 먹고 죽었으나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요일날 들었던 얘기와 함께 맞붙이면 자기 희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모자 좀 쓰라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일주일에 2번, 저는 못 올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빠지고 매번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자기의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는 거고 희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에 소년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뭔가를 지금 내놓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일주일에 2번, 아니 한 달에 4번, 아니면 34번째. 이렇게 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 혼자서 뭔가 잘해보겠다, 나 혼자서 살게 할 때는 결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과 뭔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도하고 여기서 얘기하지만 저는 반드시 저 위에 있는 건 반드시 뽑혀 나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왜냐하면 충분히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희생하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저 소송리의 평화가 아니라 입장의 평화를 위해서, 전쟁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위에 있는 저 사드가 이 나라에는 아무런 필요 없는 거고 불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비가 오나 뭘 하나 늘 앉아서 외치고 있습니다. 불법이다, 부당하다, 잘못됐다, 빼가는 게 맞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거를 다 내놓고 희생하면서 요즘 듣는 소문에 경찰에서 뭘 여러 사람한테 날렸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받으신 분은 또 그만큼 자기 것을 내놓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잘 살기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나라, 사드가 이 땅에 떠나가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 필요 없는 그런 나라.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한 목사님이 어제 저희에 있는 톡방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뒤 다 자르고요, 주한미군 관련된 것만 소송리 톡방에도 살짝 올렸습니다. 생전 그런 거를 안 할 줄 아시는 분으로 살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간에서 미군이 떠날 때 미군이 가장 먼저 이 땅에 가서 한 건 뭐냐면 우리는 그럴 일이 없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미국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때문이 아니라 중국 견제라.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이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필요해서 뽑아 먹을 게 있으니 있는 것이다. 다 뽑아 먹으면 떠난다. 근데 왜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분노하지 않느냐 라고 정말 거의 나의 신학을 거의 다 지배하셨던 목사님이, 저보다 11살 많은 분이 생전 안 쓰는데 그렇게 글을 쓴 겁니다. 정말 그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분노해야 하는 겁니다. 주한미군이 왜 여기 있는지, 불법으로 저 사드가 배치됐는데 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외치지를 않는지, 여기 계속 제복이군 얘기하겠습니다. 제복이의 시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민이고 맨날 저기 앉아서
방송하시는 분은 도대체 어느 나라 시민이며 이곳에 와서 들어가면서 돈을 벌겠다고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힘없는 어머니들과 우리를 짓밟아가면서 그 돈 벌어 처먹는 분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아닙니까? 사드는 주한미군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을 좀 기억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매일 와서 동원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시고 네, 머리가 있으면 계속 얘기하지만 도대체 사드가 뭔지 얘기를 하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네, 고고도입니다. 높게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지는 미사일을 쏴 맞히겠다고 하는 무기입니다. 북한과 우리는 거리가 짧아 굳이 그렇게 고각으로 미사일을 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쏠 때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쏘면 참지가 돼서 굳이 그렇게 쏠 필요가 없는 무기입니다. 예, 그게 여기 있는 이유는 예, 딱 하나 그렇게만 얘기해도 일단 필요 없다는 걸 잘 알 겁니다. 네. 주님이 오병이어라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희생과 공생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네, 그것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2번 34번째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동안에 정부는 그래도 눈치 탁딱지만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함부로 못하겠죠? 그리고 경찰 일이 없으면 여기 못 지나다닌다는 것들. 그건 다시 말하면 불법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지나다닌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험지에 계셔야 하고 여러분들 각자 지방에 있으셔야 합니다.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비가 400mm가 내린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만큼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법적으로 생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데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표 선수로 한반도의 평화와 여러 사람을 살리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주 위대한 그리고 아주 거룩한 곳이 이곳입니다. 목요일날도 또 나오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말 저기 불법으로 배치된 저 사드가 나갈 때까지 제발 조금씩은 다쳐도 크게 다치는 일 없이 그리고 몸은 다쳐도 마음 상하는 일 없이 사드가 소성리에서 나가고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나가서 정말 남북한이 평화롭게 잘 사는 그런 나라 만들어 내보고 그때까지 함께 끝까지 희생하면서 얼굴 보면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희생과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고 자기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살아나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소수의 사람이 모였지만 이분들은 소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드가 불법적으로 배치되고 미군이 이 땅에서 떠나가야 이유를 강의성을 외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희생과 더불어 한반도의 평화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불법으로 배치된 사드가 이 땅에 떠나가고 이 땅에 필요 없는 저 주한미군이 떠나가서 정말 우리가 자주적으로 남북한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위원장님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하겠습니다. 자, 경찰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에 좀 참고 방송 좀 안 하는 멋있음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영구 장로님한테 이제 기도발을 좀 잘 안 먹힌다고 얘기했는 게 마음에 걸려서, 정수태 목사님 기도발은 오늘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지키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민일을 해도 이게 인원이 얼마 안 되거나 늘 하는 때는 생략합니다. 국회에 대한 격려만 하고 나머지들은 잘 안 하죠. 우리 경찰들도 이 태풍 오고 우리 대우가 얼마 안 될 때는 아무리 매뉴얼이 있더라도 저 방송 좀 안 해도 돼요. 엄청나게 복무에 충실하는 척하고 그러지 말고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 융통성 있게. 이래야지 실효적으로 뭐가 되지. 밤낮 똑같은 소리. 대호가 10명이 되나 100명이 되나 날씨가 따시나 비가 오나 똑같이 얘기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방송차 아까 우리 정 목사님 얘기가 들으셨죠? 조금 좀 줄이십니다 방송. 어제 저녁만 해도 이 날씨가 오늘 6시 7시 사이에 강수가 뭐 시간당 20mm 오고 바람이 불고 한다 하길래 아이고 싶어서 오늘 참여 딴다고 이게 노벤덤을 다 푸시하고 오후로 밀어놨습니다. 날씨가 이래야 될 것 같으면 참여 따는 게 오히려 맞았는데 아직도 이게 날씨가 잘 안 맞네 그죠? 제가 올라오면서 야 오늘 태풍 오는데 우리 동기들이 먼 길에서는 안 오시겠지 오기가 힘들지 않겠나 해서 저도 뭐 대충할 요령으로 슬슬 올라왔습니다. 그게 아니네. 오히려 더 잠자는 애한테 채찍을 드는 것처럼 더 많은 얼굴들이 새록새록 보여서 야 진짜 이 비바람을 뚫고 오는 이분들이야말로 마음으로 뜻을 함께하는 동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모두 동지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이게 살만 나는 거죠. 태풍을 뚫고 함께 뜻을 공감하러 우리의 뜻을 우리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당나라 백만대군에 앞선 정말 우리의 광개토 대왕의 영계 소문이 올 수다 믿습니다. 이 힘이 계속되는 한은 저 사드는 언젠가는 나가고 미국에게 뺏긴 이 우리 영토는 반드시 찾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니스탄 사태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군 기지에 그 난민들이 들어오니 많이 하는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우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이래 얘기를 했습니다. 주한미군에 공유된 이 땅은 명확하게 미군 땅이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씨발놈들이 아직도 저런 새끼들이 있구나.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득권들이 막혀 뛰어야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정적군지 뭔지 아는 옛날에 그 DJ 시절에 뭐 장난감이나 했고 미국 중국통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우리가 중국을 지금처럼 계속 하게 되면은 신사대주의로 흐르고야 말 것이다 이래 얘기하는 걸 인터뷰에서 내가 들었어. 그러네 그 친구가 옛날 제가 봤던 그 정거시기의 모습은 정말 진보적인 그런 학자였고 행정가였습니다. 중국에서 몇십 년 동안 그 대학에서 대학 강단에서 연구하고
했다는 친구가 지금 쪼로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또 어느 놈한테 자비려고 잡지 때리는 걸 모르지만은 집회 지금 청구자의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취하고는 자세는 신사대주의다라고 얘기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시발놈들이 이게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장본거지도 지가 우리로 모시던 DJ 밑에서 그렇게 부경화를 누리던 놈이 중국한테 이래 지키면 신사대주의다 하길래 내가 이래 얘기했어. 야 이 씨발놈 봐라. 지금 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그러면 뭐고? 신사대주의를 넘어 정도보다 이 개새끼야. 집회는 시행을 한 것을 제20조 제1항 앞에 아 새끼가 없으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제17조에 따라 그렇습니다. 요청이 모든 우리가 청와대에서는 내 몸에 아무리 좋은 미생물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내 건강에 좋은 것이지 넘치면은 병이 되죠. 그게 우리 옛날 오사성어로 아유불급이다 그러죠. 100번 양보해서 미군이 우리한테 조금의 양념조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 칩시다. 근데 이건 아니죠. 아유불급을 넘어서 주권을 침탈하는 이 모습은 명백하게 침략입니다. 이 침략을 놔두고 동맹하는 이 위정자들은 정말 전부 다 척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장이나 여러분들이나 또 하나의 안중근이요 또 하나의 윤석열이 됐습니다. 그 당사자가 이또 이무기가 되듯이 우리가 축사해야 될 그 새끼들은 침략군으로 뭐하고 아직도 주구장창 동맹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을 우리는 소승리에서 명확하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함께 마음을 모았어 둥지를 털어서 열기 있게 싸우고자 하는 우리 동지들 고맙고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대로만 제가 연수나 뭐 몇 개월 이래 얘기하면 또 머리카락을 가지고 싶고 정말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답이 나왔잖아요. 미국 새끼들한테 빨기 없도록 만들면 된다. 한국이 미국한테 빨기 없도록 만들면 일마들은 지혈을 하갑니다. 그럼 왜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 얻어가는 미국의 이익보다는 소송리에 싸들어 갖다 놓고 저가 1년 뒤에 더 많도록 하면은 일마들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위정자들을 믿으면 안 됩니다. 어제 아래 뭐 동영상 보니까 김천에 우리 대선 주자가 누가 뭐 왔다 하길래 그 대선 주자 얘기 한번 들어볼 기라고 우리 김종인 팀장 박혜정 위원장 말씀 끝나고 답이 올라오나 싶어 한데 그 답은 안 올라가더라고. 한글에 앞으로는 그 어리한 것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만 낮춰. 그렇지 않습니까? 연애를 해도 뭔가 은거슬쩍 기대는 있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해도 아깝지 않지.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문재인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대선 주자로는 택도 없습니다. 이 새끼들 다 가고 한 4대쯤 내려가야지 일마들이 우리가 하지 말라 해도 저가 미국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직 미국 놈들 쫓아내는 그 힘은 우리한테 있다. 어떻게? 미국이 얻어가는 이익보다 미국이 더 손해보도록 하는 게 이게 미군이 이 땅을 떠나게 하는 건데 미국이 손해보도록 하려고 하면은 징글맞도록 우리가 저항하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이승민 교수님은 보셨거든요. 놀러 뵀어요. UPS로 와서. 그래요. 이 싸움을 하더라도 이왕이면은 제가 언제 이게 제가 이 부부 생활하기나 또 아니면은 제 모친하고 생활하면서 정말 멋대가리라고는 한 만큼도 없는 그런 놈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너스레 떨어본 적도 없고 제 모친 앞에서 짝짝꿍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저가
이곳에 오면 우리 할머니들 앞에 때로는 제가 이 기분도 떨고 아랑망고도 뜨고 안 그럽니까? 이게 뭡니까? 이왕이면은 즐겁게 하자. 즐겁게 할 줄 아는 DNA가 저한테 하나도 없는데도 즐겁게 터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했듯이 이 미국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악행들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는 것은 정말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소양도 아니고 책무도 아닙니다. 어쩌면 민주를 얘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선대들이 이룩해온 위원회 이 독립, 완전한 독립의 그날까지 우리 소송리가 선봉해서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우주적인 게스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가수가 노래 부르는 동안에 교무님은 법회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한 곡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볼게요. 광야에서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니 그대로 드려 그대로. 우선 쓰지 말고 하라고 그러네요. 네,
저쪽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많이 그리웠고, 많이 죄송했고, 또 어제 저녁에 와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잘 잤습니다. 4시 반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아, 다시 또 바로 세팅이 되는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아까 우리 이중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늘 작전을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하네요. 이런 정성으로 나라를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성으로 우리 시민들을 좀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또 소송리의 평화, 세상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합니다. 어제가 처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들판의 밭에는 가을 농사를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손길이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주님이 가을 장마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농사에는 그렇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천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마는 우리들이 하는 일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또한 쉴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태풍이 지나가는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 노력과 정성이 하늘과 땅을 감동시킬 것이고 저 권력과 패권에 취해 있는 이 중독자들에게 울려 퍼져서 반드시 정신이 새롭게 거듭나고 너와 나가 서로 구별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염원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소송리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태풍 우중 속에서도 이렇게 앉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면서 그 정성이 세상의 평화를 반드시 만들어 내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늘 우리가 함께 올리는 영주 주문을 같이 제가 외우겠습니다. 목탁이 없이 하겠습니다.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천지영기 야심정 그랬습니다.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 있다는 뜻입니다. 천지영기 야심정 그렇습니다. 천지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에
정해 있으니, 자리 잡아 있으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이 둥그러운, 이것을 원불교에서는 일원상, 한일자, 둥그런자, 모양상자 그렇습니다. 이 둥그러운 모양의 일원상을 우리가 이렇게 납자로 이 법이 위에 두르고 있습니다. 이 일원상이 상징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문 가운데 첫 구절에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의 마음이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절대적인 그 존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각자의 삶을 보면 다 부처님 하느님처럼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불가에서 말하는 그런 중생심이 그렇습니다. 중생심이 들어서 내가 내 본래의 마음을 자유자재로 부처님처럼 하느님처럼 쓰지 못하고 그 욕심의 권력에 그 무엇에 가려서 우리가 그 욕심의 허수아비로 노예로 꼭두각시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천지영기야심정,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으니 천지 영기 아심정 만사여의 아심통 그렇습니다. 일체 만사가 만사여의 같은 여자 뜻이 있자입니다. 내 마음과 같이 일체 만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지와 하나 되는 그 마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원불교에서 기도를 올 때 이 신령영자 주문자와 이 영주를 먼저 주문을 외우는 것은 천지와 하나 되는 그 거룩한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천지영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꾸가 딱 되죠. 천지의 신령한 기운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리면 천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일체 만사가 내 마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뭡니까? 소송리에서 불법사들을 걷어내고 소송리의 평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저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불법사들을 반드시 드러내면 소송리의 평화와 더불어서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거룩한 한 걸음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거룩한 이 평화의 길에 평화의 사도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꾸로 아래 후렴구가 있습니다. 3차 이상 해산 명령이 종료되면 천지여와 동일체 그렇습니다. 천지와 내가 동일체 같은 동자 한일자 몽체자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할 때 천지와 내가 한 몸일까?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개로 나뉘어져 있지만 이 육신 속에 갈마져 있는 그 마음이 본래의 마음이 바로 천지의 마음이고 일체 성현들의 가르침의 그 본질을 우리가 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체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구절이 아여 천지 동심정입니다. 천지 여와 동일체 천지와 내가 더불어 한 몸이기 때문에 아여 천지 동심이 나는
그 천지와 같은 그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또는 패권에 맞서서 평화를 이루는 그 한 마음을 바르게 쓰고, 그래서 세상의 평화를 위한 그 바르는 그 행위에 우리들이 함께 나서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기도로 세상을 바르는 노력을 지금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영주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고, 그렇지, 내 마음이 본래 하느님처럼, 본래 부처님처럼 그렇게 천지의 기운을 내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나의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너무나 거대한 권력이라 그러면 나는 지레 겁을 먹고 거기에 굴종하고 순치대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와도 어느 그 거대한 벽 앞에서도 나는 당당한 하느님의 부처님의 존재로 서 있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권력과 돈과 패권에 우리는 자기의 이 작은 몸뚱아리 하나를, 또는 자기의 작은 권력 하나를 손에 놓지 않고 쥐기 위해서 거기에 굴종하고 심취되어서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가 들어서 내가 세상을 바르게 세워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나의 작은 이 권력과 나의 작은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불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우리들은 그 작은 권리와 권력과 패권에 불종하지 않고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이 잘못을 잘못이라고 외치고 그 잘못을 바르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을 구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만들어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반드시 진리의 뜻이, 또 진리의 가호가 우리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 평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주를 왜 외우는지 아셨죠? 여러분들은 수천의 경고방송, 내가 본래 부처님이고 내가 본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실 그래서 원불교 수행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도로상에서 지내는 이론상이라고 하는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원불교 수행이고, 그리고 이 이론상과 같이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이론상의 확대된 이 신앙이고 우리들의 해야 할 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각자 마음이 하느님이 되고 우리들 각자 마음이 부처님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채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을 세상에 놔두어서 부처님 하느님의 상을 만드는 것이 원불교 신앙의 본질적인 지점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류뿐만이 아니라 일체 생명을 위해서 이 마음을 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 원불교 교도 소대산 대종사께서 깨달으시고 가르치신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뜻이 같지요. 그래서 우리는 동지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연대와 이 뜻이 모여서 이 소성리의 그 어려움을 서로 손잡아주고 끌어주면서 지금까지 6년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중하죠, 여러분들이? 옆에 계신 분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우리 소중한 동지의 손 한번 잡아줍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나 혼자가 아니고 여롭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옆에 동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앞서 이렇게 기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렸고요. 한 말씀을 우리 법문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이나 권리가 많으면 그것이 도리어 죄악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나니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지식과 권리가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다. 마음이 바른 뒤에야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영원한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이 많고 권리가 많을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것은 반드시 그 뒤가 바르게 되지 못하고 또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여기서도 나눴습니다마는 경북 최부자가 그 11대 동안 그 재산을 지킨 그 바탕이 뭡니까? 그 자기네 집안만을 위하지 않고 나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나는 게 그 며느리를 들이면 3년 동안 무명옷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00리 안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서 나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 말에 얼마나 많은 그 먹고 살기 힘든 우리 민중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라고 그 많은 밀란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부자 댁은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너와 같이 우리들이 요즘 말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와 같이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가득해야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돈이나 권리가 많은 사람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99석 가진 사람이 100석을 채우려고 그 한 석을 욕심내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 욕심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자, 지금 이 소송이 불법사들을 생각해보면 저 미국이 초강대 유일국으로서 자기들의 지위를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십 년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 초강대국 미국이 베트남에서 1975년 5월 달에 손들고 나왔습니다. 그 베트남이 생각해보면 미국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상대가 되지 않는 물리적인 비교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보십시오. 그렇게 또 미국은 손들고 나옵니다. 손들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들이 이 전쟁을 포기하고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이 뭐라고 씁니까? 미국과 손절하면 아프가니스탄 꼴난다. 찌릿짜장 아닙니까? 어제 그제 오늘 보니까 그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라고 하는 박원근 교수가 동아일보에 글을 썼어요. 제목을 나는 그렇게 뽑는 것이 이게 대단히 선동적이라는 그 조중동스럽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쁜 놈 아니에요? 소위 그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당 간에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중국도 미국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줄 나라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가니스탄 그 월남전에도 미국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국제 질서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지들 스스로가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핑퐁행위로 중국과 손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렇게 키워놓고 이제 중국이 커가니까 이제 중국을 꺾으려고 합니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국의 소비재 산업이 그 상황에서 미국이 제조 산업이 화장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휴지가 없어서 휴지가 없어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자, 이처럼 세상은 이제 혼자 살 수 없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목적으로 미국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이 안보는 누가 지켜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집회가 아니라 나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좀 나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있잖아. 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미국의 행위에 대해서 또 중국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선택으로 국익을 지켜내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지금 미국 아니면 중국 아니면 대한민국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우리 국민들을 호도하고 또 우리 국민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중국이나 또는 미국이 자기들의 이 국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공동의 이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곳에서 외치고 있고 그 첫 길에 바로 저렇게 아무런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또 대한민국의 안보도 지켜주지 못하는 불법 사주에 대해서 원상복귀하고 그리고 우리의 평화를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치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이렇게 제복 입은 시민들을 동원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이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단순하게 길거리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도로교통법 위반인이 집시법 위반인이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을 협박하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애쓰는 이 평화운동가들, 평화시민들을 정당하게 지켜주시고 그 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위정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곳 현장에 와서 보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위정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 우리 정치인들이 와야 됩니다. 4년 전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우리들은 외쳤습니다. 주변 사강에 특사를 먼저 보낼 것이 아니라 소송이 할매들에게 특사를 먼저 보내야 된다고. 그 특사를 여기에 보내려고 하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소송리에 이 주민들이 평화시민들이 외치는 그 목소리의 본질을 뒤에 좀 봐줘. 본질을 우리 주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알고
당신이 후보 시절부터 외쳤던 이 북핵 사드 해결, 북핵 대립 사드를 해결하는 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력적인 일 하지 마시고요. 내버려 주세요. 내버려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이 목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못배 끝나고 나간다고 했잖아.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이분들을 잘 지켜주세요. 못배 끝나고 내가 지금 계속 찍고 있어. 안 찍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 돈이나 지식과 권리가 많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저렇게 무기를 갖다 놔도 그 불법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정부의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임시배치라는 이름으로 훔치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 정부를 대신해서 이곳의 주민들이, 평화 시민들이 이것은 잘못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는 국정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미국의 팔뚝 꺾여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우리 대통령을 대신해서, 우리 국방부를 대신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소송이 주민들이, 평화 시민들이 잘못된 국정행위, 주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을 우리 제목입은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 목소리를 그나마 들어서 이 국정에, 또 이 나라의 국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또는 위정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시민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지켜주시면 이 귀 막고 눈 막고 또 입 막은 이 위정자들이 이곳에 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대로 주권을 또는 국익을 생각하는 이 정치가들이, 또 위정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이 길거리에 앉아있다라고 주민들을 빗박하지 마시고 왜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이분들이 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 뻔히 하는 정답을 여러분들은 왜 귀를 막고 입을 막습니까? 여러분들의 귀를 막지 마시고 입을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서 이분들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저 상부에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민들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위정자들이 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한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주민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 불법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이 이분들이 단순한 그런 개인적인 또는 이 소송리 마을의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여러분들의 직무가 단순하게 이 불법 차량을 통행시키기 위해서 이 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임무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이 물어야 되지요.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불법 행위라고 하는 도로정보를 왜 하고 있는지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말을 여러분들 위 라인을 통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더불어서 주권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부에 이야기를 하고 청와대에 이야기를 하고 국회에 이야기를 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 위정자들이 국익을 위해서 주권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와서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아니 적법하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단순하게 지금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좀 다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또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어머니들 드러내고 주민들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들의 작전이 아니고 이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그 목소리를 상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이 직무 범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또 지켜야 되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지금 길거리에 앉아있는 주민들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본질을 그 본의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또한 여러분들의 그 직무라고 하는 것을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분들을 드러내기 이전에 이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까닭을 우리 위정자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그러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화요일 목요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이 많은 우리 제복 입은 시민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그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우리의 세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써야 되느냐 말입니까? 그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주민들의 평화와 그리고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이 소중한 행위를 여러분들이 역으로 그 행위를 방해하고 또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행위에 우리의 공권력과 우리의 이 세금이 쓰여져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왜 소속이 이렇게 어른들이 어머니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들을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인도춤을 같이 외우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뭐 무슨 거예요? 일단 천지영계하신동 사여이하신동 천지영하신세
안쪽으로 가봐. 안쪽으로. 아니 그냥 이 사람한테 교무님 막지 말라 그래. 저기 있어도 되는데 왜 저렇게 계속 그래. 저는 들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저한테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세계 평화의 힘이 되리라. 동절 같이 구호 외치겠습니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사드 뽑고 평화 심자. 평화 심자.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미군 뽑자. 사드는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노동자들은 돌아가라!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 뽑고 미군 몰아내자!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가야 평화 온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주민이 옳다! 우리가 옳다! 포기하지 않는다! 사드 뽑아 낼 때까지 끝까지 싸운다! 사드 뽑고 평화 심자! 내려가 있어. 뭐라고? 우리 대표님. 예. 비가 오는데 우리 이쪽으로 들어올까요? 예. 오전 차량 일단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비가 오니까 여기에 또 얘를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어차피 청소해야 되나? 어차피 청소해야 되니까 내일 아프지 뭐. 저 마이크 운반 좀 도와주세요. 한 번 좀. 아우 손이 막 엉켜갖고 그런다. 이거요? 아니 반절 저 하나만 주세요. 하나?
마스크 끼고 뭐 우위까지 입으니까 진짜 누군지 모르겠네. 자, 오늘 아사히 동지를 오셨고, 특공사 조선의 동지, 우리 경북본부의 김재민 동지, 내가 허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리고 허리 다치는 게 좀 유행이잖아, 그죠? 트렌드를 따라하다 보니까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헬스를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저기 밑에 짧게 하고 아침 식사, 오늘은 폭주예요. 네, 오늘은 비 온다고 뜨끈한 소고기 쪽으로 오늘 한 그릇 식사합니다. 33번째 윤모 이거 올려놔주세요. 윤창선 지난주에 고맙습니다. 분들이 뭘 하나 싣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우리 윤조식 동료들한테 겹쳐가지고 오전에 아침 냉동 마시고 나서 9시쯤에 여기서 앞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를 등교하고 하나들이 군용처럼 인천 본고에 포장을 씌운 차에 앞에 폭발물이라고 했어요. 폭발물이라고 이렇게 빨간 꼬지를 붙였어요. 앞뒤로 무릎도 해갖고 들어가다가 그날 행동을 마치고 여기 광주에서 예배했던 분들이 돌아가는 길에 몸소 공조 사동학교 공조 앞에서 발견해서 급하게 장모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장모님이 우리나라 식사하시고 보통 9시에 막히게 가지고 출근하시잖아요. 어머님들하고 그날 또 주민들하고 몇 분이 또 계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도로를 막고 뭔가 수상한 거를 싣고 들어갔다고 항의를 하는 기름을 싣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기름 이쪽에서 사용하는 기름을 그게 두 종류인데 가스에 쓰는 기름은 유제기름 이거는 이제 비행기 연료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전면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비행기에 쓰는 기름은 유랄륨인가 비행기에 쓰는 기름을 사용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제 차량을 운행하고 각종 장비를 사용하면 전기를 제로를 쓰고 들어갈 계획이었다는 게 국방부의 답변이고 그래서 항의해서 뭐 경찰이 와가 경고방송하고 해산약품 도래한다고 하는 찰나에 국방부에 항의를 했을 분들이 그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지 또 후보자가 들어갔는지 또 우리 눈에는 일단 보이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리가 이제 딱 오전에 마치잖아요. 마치고 우리 식사하고 이런 데 이상한 게 지나가는 거라. 그 당시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죠. 그래서 좀 흘림이 들어가는 숫자만 대략 우리가 이렇게 통보하고 내용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는데 지난 목요일날 합성처럼 앞으로도 그럴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들이 자기들 안 그런다 해도 다음 주에도 회의를 해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쪽을 그때가 잠시 활동을 아침 식사하시고 바꿔서 정지를 가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되어 있거나 또 저희가 되시는 분들은 도를 짜서 오전에 잠시 활동을 좀 나눠야 된다 하는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공유하시고 하셨을 것 없네. 우리 오랜만에 우리 김천에 이동욱 대표님 좀 불러갖고 말 한번 듣고
몇분 애기 듣고 인사해야 돼. 그들 경우는 다 썼어. 아니 계세요. 교문이 얼마나 하셨는데. 교무님. 교무님. 이동욱 대표님, 이제부터 나오세요. 이동욱 대표님. 오랜만에 인사 좀 하더라고. 부천 대책이가 열심히 비 오는 데서 농도에서 우리 농민회 형들 나오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오는데 너무 또 괜찮은 작전이라고 하고 있네요. 좀 심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날은 한 번쯤 좀 쉬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비오 있는 거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9월 21일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죠. 추석이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추석날이 들어올란가요? 추석날 어머니도 차례도 지내주고 자기해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다들 한반도의 정화, 세계의 정화, 소금의 정화를 함께 함께 또 들어오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로 이런 날때마다 빠지지 않고 꼭 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정 교무님, 건기 인천에 오픈도 이제는 가겠다. 따로 개인적으로 인사로 좀 듣고 권한 진행하십니다. 네, 건강하셨습니까? 7월 제가 17일인가 그때 기도하고 또 갔다가 지금 아주 싫다 왔습니다. 일도 좀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지켜다 보니까 우리 수배교무님, 원희승 교무님, 또 뭐 부산에 또 우리 강명님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를 한번 해주셔서 계셔서 한번 좋아야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애쓰시는 모습에 마음이 좀 많이 아파하면서 저도 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어깨 아픈 것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가서 이렇게 강화도 치료를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찍어보니까 어깨 걸면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독성이 심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보니까 회전된 게도 파열이 됐대. 그래서 이건 내가 일부러 해서 파열된 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파열된 것 같아요. 회전된 게 파열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내가 진단서를 끊어놨습니다. 나중에 부상권 청구를 해야 돼. 몸싸움은 건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내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골프장, 저기 국방부하고 서로 이렇게 맞대응한다고, 롯데 기사회 한다고 할 때, 2017년 2월 28일이네요. 그때 서울 강남 빌딩 가서 쫓아가가지고, 아까 우리가 들어가네만 할 때, 이 제복 입은 경찰들이 막 뺑 건물을 둘러싸 못 들어가게 하다가 우리가 어떻게 그 실내로 들어갔는데 1층 로비로 들어갔는데 애들이 3층이가 4층이가 그래요. 롯데 그 상사, 이 골프장 관리하는 그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러면 다 그 제복 입은 이 친구들이 막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쫙 빠져요. 그래서 이게 잘 됐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탄다고 그러는 거 엘리베이터를 딱 열으니까 거기서 형사 이 조끼 입은 놈들이 쫙 나와가지고 그 4명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경찰하고 힘이 또 달라요. 근데 형사한테는 그렇게 험악한가? 막 이렇게 칼자국도 있고 떼배자국도 이래 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사가 그 형사가 아니야. 용역이야 용역. 그러니까 경찰 애들이 그 뭐가 교감이 이루어졌으니까 지들은 싹 빠지고 용역 애들 보고 맞더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저런 했더니 이 손 마디마디가 관절염이 왔어요 제가.
어머니도 늘 이렇게 반일하고 이렇게 호미잡거리 하다 보면 나중에 손 아프시잖아요. 그런 통증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 지금 3년 됐는데 이것도 여기에서 싸운 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청구서 준비 잘 해보세요. 네, 그렇게 제 개인적인 일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소송이를 잠시 좀 비웠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 빈자리를 우리 또 다른 교무님들이 계속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교단 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쏟고싶은 것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함께 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그 지도부에서 이 소송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교단 이제 지도부가 바뀌니까 교단 지도부가 바뀐 거 새 이제 교정원에서 이 소송리를 좀 잊지 않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추동해서 그걸 이렇게 담아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잘 쉬었다 왔으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들 옆에서 우리 이제 동료들 옆에서 더 열심히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운불교 교단에서 최근에 교단 개혁을 위한 커다란 움직임이 있었고, 교무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거기서 수행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많이 관심하고 성원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밥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더 노래야 될 것 같아요. 신석씨 노래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보인다 그분이. 주먹 키니까. 네, 시켜야 되죠. 아사히 동지 이야기 제가 좋지. 근데 이야기 하는 거 하시기 싫어해서. 자, 아사히 동지 대표님 한번 나오세요. 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사히 비정규직회 사무장 남기웅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찰들한테 속 들리면서 예전 투쟁했던 생각이 나서 제가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때 한 85kg 넘었었거든요. 이 키에. 살이 엄청나게 쪘었죠. 건강했었죠. 그때는 경찰이 4명부터도 쉽게 하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요즘 60몇 킬로인데 한 4명만부터 쏙 들려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이고 하니까 살 좀 찌어서 경찰들 더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아사히 비정규직회 소식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2019년 6월 15일 날에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이 기소됐거든요. 그리고 약 2년 6개월이 지난 올해 8월 11일 날에 법원에서 아사히 글라스 그 당시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 법인에게 벌금 1,900만원, 그리고 그 당시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해당 하청업체 법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희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받은 고통에 비하면 이 판결 납득되진 않아요. 하지만 제조업에서 최초의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사히 글라스 불법 파견 범죄가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투쟁하기 지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하반기 저희가 투쟁을 할 계획인데, 저희 투쟁할 때 동지들의 지지와 연대, 그리고 응원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저희가 차량 오늘도 막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폭력에 맞서 저희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지들 그리고 소송리에 쌀을 뽑고 평화 오는 그날까지 동지들 투쟁 늘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들 건강 잘 챙기시고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준비 됐어요? 준비. 자, 우리 전민석 동지 노래 한 곡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노래죠. 이상만 내가 막 여기서 막 헷갈리가서 좀 신나는 노래 우리 늘 부르던 노래 있습니다. 저기 아빠의 청춘, 민들레 함서. 민들레 청춘. 그럴게요. 세상의 분모마음 다 같은 마음 끝까지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두는 민들레인데 쌍투전 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나도 뽑고 너만 싶다 민들레 구제 사두배라고 민들레 함성 세상의 궁금함 다 같은 마음 따뜻한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밀어주는 민들레인데 싸두투는 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사두 뽑고 너가 진짜 민들레 부재
네, 오늘 식사는 성주의 우리 여성평화모임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학생님, 한 달에 2번씩 우리 여성평화모임에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인사 좀 하세요. 자, 그러면은 대신 할까요? 형님 이쪽에 오셔야 드시라고. 됐어요. 아니면은 또 이따 할까? 자, 식사 준비가 다 돼서 바로 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